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청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의 노기섭 교수입니다. 현재 우리는 확률 시리즈를 나가고 있습니다. 확률 시리즈 중에 최근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베이스 시어럼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 그 중에서도 딥러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죠. 우리 딥러닝 분야에서 베이스 시어럼, 베이스 정리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로 이전 강의에서는 베이스 정리에 대해서 좀 깊게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수식으로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도출하는 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요 강의는 그거에 이어서 후속되는 후속 강의로서 그냥 설명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예제풀이를 하나 정도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예제를 마련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가 끝나면 시뮬레이션도 해볼 건데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코딩이 가능한 예제라서 요거로 뽑았습니다. 제가 코딩 복잡한 거 하면 제가 코딩하기 귀찮아가지고 간단한 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뭐 이 정도 따라오면은 베이시안들이 왜 이렇게 이 강력함을 주장을 하는구나 많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베이스 정리를 해석하는 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알아봤죠. 이번 요 슬라이드는 좀 리캡 하는 겁니다. 리캡해서 약간 복습하는 건데요. 베이스 정리를 해석하는 법이 바로 이전 동영상에 있었죠. 그리고 제 강의 관련된 내용들은 요 동영상 밑에 보면 뭐 설명하는 欄 있죠. 유튜브에 밑에 거기 더보기 클릭하면은 강의 전체를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으니까 슬라이드하고 소스코드 있는 거 있으면 소스코드까지 다 포함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계속 강의를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베이스 정리가 이렇게 생겼었죠. 이런 수식으로 최종적으로 도출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설명을 드려보면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데 지난 강의 말미에 뭐 이런 표정을 지었죠. 우리가 이런 표정을 지었는데 근데 페페가 너무 재밌죠. 개구리 페페. 그래서 각각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사후 확률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어떤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그 상황 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포스테리아 아니면 사후 확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B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사건을 관찰을 한 거죠. 관찰했기 때문에 그거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에비던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사건 B가 없이 발생한 거죠. 사전에 발생한 확률이다. 사전, 뭐 이전 이런 뜻이니까 그런 거는 영어로 prior라고 하죠. prior probability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 핫한 분야죠. 여기 likelihood, 요거는 어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이전 그 에비던스가 있을 확률,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요거를 우도 또는 가능도, 영어로는 likelihood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우도나 가능도라고 부르는 사람보다는 likelihood라고 부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의에서는 likelihood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가장 간단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P의 A of A given B인데, 얘가 요거를 하나의 알파로 쳐볼게요. 하고 P of A죠. 어떤 증거를 보고 데이터를 보고 사건 A를 관측할 확률은 그냥 데이터 없이 발생했을 확률 곱하기 얼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어떤 팩터가 되는 거죠. 어떤 요거와 요거를 연결해 주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 중에 매개체 중에 하나가 likelihood가 있다.
그러니까 확률을 업데이트 해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요거를 할 건 아니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디로 바로 이전 강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베이즈 정리를 나는 뭐 교수님 꼰대처럼 계속 그렇게 다 하나하나 짚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알아요.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로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만약에 요 표정이다, 그러면 이전 강의 듣고 오세요. 그게 신상에 이롭습니다. 자, 오늘 할 예제는 롤링 빌리어드예요. 롤링. 이거는 굴리다는, 이거는 당구공. 당구공 굴리는 거를 가지고 베이지안 이론, 베이지 이론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당구대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당구장. 그리고 요 문제는 소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구장에 보니까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롤링 게임을. 당구 치는 건 아니고 당구 굴리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걸 할 거냐면, 당구대를 크게 두 개 영역으로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면 이렇게 빨간 선이 이렇게 나오죠. 빨간 선으로 구분을 하고요. 대신 제약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구역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는 몰라요. 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면 이길 확률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거는 문제가 될 수가 없죠.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구역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는 우린 모른다. 요 빨간 막대기가 여기 있을지, 뭐 여기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막대기 위치를 안다면 정확하게 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되겠죠. 문제가 아니죠. 네. 자, 그래서 당구공을 굴리면 쭉 굴러가요. 뭐 벽에 맞으면 벽에 맞는 대로 쭉 랜덤하게 이렇게 굴러가다가 멈춰요. 랜덤하게 쭉 그냥 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굴려요. 우리가 굴리고 있다. 자, 그런 다음에 멈추는데, 만약에 당구공이 이쪽 앨리스 영역 있죠. 이쪽 빨간 막대기를 기준으로 위쪽이다. 그러면 앨리스의 영역, 반대로 아래쪽이다. 그러면 밥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앨리스 영역에, 앨리스 땅에 멈추면 앨리스한테 1점. 밥 영역, 밥의 영토에 멈추면 밥에게 1점 부여. 간단하죠, 게임. 그리고 승리는 어떻게 결정되냐? 처음에 6점을 먼저 채우면 이깁니다. 근데 게임을 계속 진행을 했어요.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야. 다음 상황에서 밥이 승리할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을 제가 굴려 볼게요. 자, 굴리기 시작. 첫 번째 굴리고, 두 번째 저기 떨어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자, 8번 실험을 한 것 같아요. 8번 했는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밥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현재 상황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죠. 첫 번째 굴렸더니 앨리스 땅에 떨어졌다. 1점, 1점, 1점. 그래서 1점씩 받아서 현재 5점인 상태고, 밥은 여기 보니까 3개가 있네요. 그러면 1점, 1점, 1점 받은 거 있으니까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8번 한 상태에서 밥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헷갈리죠? 3개가 연속으로 밥 그 영토에 떨어지면 되겠죠?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해볼까요? 자, 다음 사항, 요 앞에 있는 슬라이드에 요 표 있죠? 요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로. 밥이 승리할 확률은 요거랑 똑같죠? 다음 상황에서 밥이 1점을 얻을 확률이 뭐예요? 요 상황에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도 있죠. 8번 현재까지, 지금은 프리퀀티스트의 관점을 보는 겁니다. 현재까지 실험을 쭉 진행해 봤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얻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밥이 얻을 거는 8분의 한 8번 중에 3번 이겼으니까 8분의 3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좀 더 좀 멋있게 보이려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항분포를 적용할 수가 있죠. 한번 실험을 하면 true, false, 승리, 패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밥이 점수를 얻을 확률을 x라고 해보면 이항분포 공식이 있죠. 그 공식에 따라서 현재까지 해보니까 앨리스가 5번 이기고 밥이 3번 이긴 확률은 여기 공식 조합의 이 이항분포 공식이에요. A는 조합. 이런 8개 중에서 이렇게 3개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의 수. 앨리스가 이길 확률이면 얘가 5로 바뀌겠죠. 여기 5, 3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쪽이 밥으로 했으니까 수식으로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든 x에 대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펜 색깔을 잠깐 바꾸어야 되겠네요. 판서가 안 보여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확률이 최대화 되는 지점이 있죠. 이렇게 x 쭉 보면은 이 지점이 0.375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그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8분의 3하고 값이 똑같아요. 그 8번 중에 3번 밥이 얻을 확률이 제일 높은 데가 여기죠. 8분의 3이죠. 0.375.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죠. 프리퀀티스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밥이 승리할 확률은 3번 연속으로 이게 1점을 얻을 확률이니까 한 번 이길 확률이잖아요. 지금 공이 3개가 더 필요하죠. 3번 연속으로 이겨야 되죠. 연속 승 이렇게 돼야 되니까 요거는 뭐죠? 요거죠. 8분의 3을 3번 연속으로 나와야 되죠. 근데 독립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하면 8분의 3의 3승 이렇게 나오고 요거를 계산기로 제가 두드려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5.3% 0.053 5.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프리퀀티스트 입장, 클래시컬한 어떤 확률을 클래시컬하게 바라보시는 분들 아니면 여러분들 아니면 저일 수도 있죠. 어떤 랜덤 시행을 했을 때 그때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 프리퀀티스트는 대신에 실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정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8분의 3을 쉽게 얻었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확률 아니면 여러분들이 초딩, 중딩, 고딩을 거치면서 배워왔던 프리퀀티스트 클래시컬한 한 관점을 가지고 확률을 바라봤을 때 밥이 요 상황에서 이길 확률은 5.3%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베이스 정리를 배우고 있죠. 지금 우리가 베이시안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태에서 요 베이시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길 확률이 뭐냐 그러면 이 가설과 증거를 보는 거죠. 먼저 하이퍼시스는 가설은 뭐냐면 밥이 승리할 확률이에요. 밥이 이긴다. 그때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가설을 세운 거죠. 그 다음에 에비던스도 있어야 되죠. 베이시안은 데이터를 봐야 돼. 데이터를 보고 확률 분포를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봐야 되니까 여기서의 데이터는 뭐죠? 에비던스는 바로 요게 될 겁니다. 증거라고 불리는 거. 그러면 앨리스는 5점, 밥은 3점이네. 자,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모르죠. 확률을.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베이시안 어프로치를 적용하려면 공식을 가져와야 되죠. 이번 강의의 맨 앞에 있던 거요. 그거를 가져오면 되겠죠. 가져왔더니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밥이 승리할 가설 어떤
에비던스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밥이 이길 확률은 요 공식에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제가 요 상태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밑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하이퍼시스를 여기 써주고 에비던스 여기 써주고 에비던스 여기 써주고 요거는 반대로 뒤집은 거죠. 라이클리후드니까. 그 다음에 밥이 승리할 확률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probability가 요거는 어떻게 돼요? 앨리스가 5점이고 밥이 3점인 거. 요거 에비던스의 확률부터 먼저 구해보면 되죠. 얘는 좀 쉽겠죠. 좀 전에 앞에서 했던 이항분포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볼까요? 여기서 맨 밑에 있던 줄이죠. 요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서 다시 쓰면 요거죠. 여기까지 가져와야 되죠. 요거를 구하는 건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구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 당구대가 있고 아까 앨리스하고 밥이 있었죠. 어떤 승률을 모르죠. 이 승리를 결정하는 거는 누구 땅이 넓으냐에 따라서 승리를 결정하는데 밥한테 관련이 있으니까 밥의 땅의 땅? 그러니까 밥의 영역의 길이가 제일 넓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 넓이를 이렇게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걸 x. 자, 요거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x가 크면은 뭐 밥이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질 테고 x가 뭐 작아지면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지면 밥의 영역은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모든 확률들이 점점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문제가 요거였죠. 앨리스가 5점, 밥이 3점인 상황에서 얘는 에비던스죠. 증거. 밥이 점수를 받을 모든 요 x 모든 가능한 모든 x 결과 확률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되겠죠. 그러면 요건 이항분포니까 요 상황에서 이게 주어진 거니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표죠. 근데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서 가능한 모든 확률 값들을 다 더해 보는 거죠. 더하려면 요게 되는 거죠. 에비던스의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요 함수의 모든 요 면적이 되겠죠. 에어리어 언더 커브 요 커브의 요 면적 밑에 모든 면적을 다 더하면 이게 요 확률 분포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쭉 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9분의 1이 나옵니다. 9분의 1. 저는 제가 직접 적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적분을 하는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 에비던스의 전체 확률 값을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나가 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밑에는 구했으니까 자, 요거는 구한 거잖아요. 요거는 9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럼 모르는 게 요거니까 요거 구하러 가면 되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앨리스가 5점이고 밥이 3점인데 밥이 승리할 확률. 그러면 이거를 독립적으로 시행을 했다고 해봐요. 밥의 승리랑 관련 없다. 그러면 요거로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밥의 승리하고 앨리스의 승리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이 두 개 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곱한 값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밥이 승리할 확률은 x가 3번 발생하면 되겠죠. 3번 발생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튀어나오고 요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게 밥이 승리했다는 어떤 그 기분 값이 있는데 요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각각이 독립 시행이고 각각의 그 당구공을 이렇게 두루루 굴리는 게 독립이고 서로 연관이 없다, 독립적으로 실행된다 할 때는 그냥 요 확률 값을 그대로 갖다 써도 되는 거죠.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밥의 승리를 고려하지 있긴 있는데 그냥 독립시행으로 보고 여기서 앞에서 썼던 요거는 이제 적분을 한 거죠. 요거를 적분을 한 값이고 왜냐면 이 여집합도 구해야 되니까요. 모든 구간을 다 구해야 되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계산을 해준 거고 여기는 그때 확률값을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밥이 승리할 때는 그냥 x의 3승 요거는 조합이 나오니까 요 조합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공식, 그런 다음에 여기 곱하기 하라고 돼 있죠. 여기 곱하기 해주면 되죠. 두 개를. 그러면 전체 분자의 값은 두 개를 곱하면 요 x의 3승 x의 3승이 있으니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면 더하면 되죠. x의 6승 이렇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 이렇게 밥이 승리하는 거에 독립적으로 실행해서 이전에 했던 거 가져오고 요거는 간단하니까 그대로 가져오고. 자, 그래서 이게 온라인 차트 그리는 사이트에 가서 제가 차트를 그린 다음에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 놓습니다. 요 y 값을 이렇게 구하면 분포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제가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컴퓨터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적분을 해보면 되죠. 전체를 적분을 해보면 99분의 1 나옵니다. 99분의 1. 자, 그러면 요 전체 확률하고 요 전체 확률은 아까는 9분의 1이었죠. 분자는. 분모는 지금 계산을 해봤더니 컴퓨터한테 시켰더니 99분의 1이 나오더라. 그래서 두 개를 곱해 보니까 11분의 1이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이게 비교해 보면 재밌겠죠? 지금 베이시안으로 구했을 때는 11분의 1 였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승리할 확률을 지금 프리퀀티스트하고 베이시안의 관점, 프리퀀티스트의 관점 두 개를 다 비교를 해 본 거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구했던 프리퀀티스트는 8분의 3의 3승 해서 5.3%가 나왔고, 지금은 이거와 비교해서 좀 전에 구한 값이 베이시안 같은 경우에는 11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둘째짜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9.1% 정도가 나와요.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차이가 좀 나죠, 차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프리퀀티스트들은 그냥 지금까지 있었던 발생했던 빈도에 기반해서 다음 확률 그냥 8분의 3 이거 좀 세봤더니 8개 중에 5번, 8개 중에 3번. 그럼 밥이 이길 확률은 8분의 3이고 3번 연속으로 이겨야 6번 이겨야 승리하니까요. 8분의 3에 그냥 3승이구나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이항 분포로 그려봐도 똑같이 나오고. 근데 베이시아니스트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야, 요게 발생했다는 상황 하에서 얘가 3번 이길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적분을 해본 거죠. 분자 분모에 대한 모든 분포를 다 적분해서 구해봤더니 11분의 1이더라. 틀리네 이 차이. 그래서 베이시아니스트는 여기 실험을 더하면 얘도 이기고 얘도 이기고 뭐 쭉쭉 이기는 것들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는 거죠. 에비던스를 계속 관찰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값을 얻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확하게 이 x의 길이를 모르죠. 당구장에서 요 x의 길이를 모르는 거죠. 요게 요 x의 영역에 따라서 어떤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 건지에 대한 승리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밥이 승리할 확률. 이거는 x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 프리퀀티스트 그냥 빈도주의 입장에서 봤을 땐 요 길이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100만큼이라고 했을 때 프리퀀티스트는 이 길이가 한 5.3 정도 된다는 거고 베이시안이 볼 때는 9.1 정도 된다는 거죠.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거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 엄청나게 많은 수를 돌려보면은 알겠죠. 왜냐하면 x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프리퀀티스트가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베이시안이 맞는 말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것들은 우리는 이제 좋죠. 요즘 시대에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컴퓨터한테 엄청나게 많은 수를 실험을 시켜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가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죠. 해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베이시안이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에비던스를 보고 뭔가를 판단하는 게 더 맞아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요 수업 내용을 실험을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배웠죠. 이전 강의가 있었죠. 첫 번째 그러니까 베이시안 관점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소강의에서는 요 이론 플러스 수식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뭘 살펴본 거죠? 지금 예제를 든 거죠. 어떤 예제? 당구 예제. 당구 예제를 구해봤더니 프리퀀티스트하고 베이시안이 있는데 서로 틀리더라.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는 거죠. not equal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해보는 거는 검증해 보면 되죠. 검증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끊고 다음 강의 이제 코딩하는 거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보세요. 네, 실험 끝나고 나중에 소스 코드까지 같이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